둘이 앞에 야구치의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초반은 누가 뭐니 해도 네. LG의 시간. 최근 만난 후배 중에 하나가 자기가 LG 팬을 꽤 오래 했는데 올해처럼 초반에 잘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군요. 시즌 전 이상과도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반면 가장 강할 것으로 전망됐던 디펜딩 챔프 기아가 여러 가지 뭐 이제 부상 선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초반 레이스가 조금 예상 밖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너무 변수가 많은데 야수 전력의 상징이었던 김도영 선수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고 박찬호, 김선민 등 핵심 내야진도 좀 빠져 있고 뭐 곧 돌아오긴 하겠지만 이런 공백들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살펴보기다 보니까 우승팀이 정말 전력 유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다음 시즌에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예. 시즌 초반에.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최근 10년 동안 2연속 우승팀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 요거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아주 딥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이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인지 요거까지 예상하는 길일 텐데요. 요걸 위해서 저희가 또 그냥 우리끼리 할 수는 없잖아요. 뇌피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승의 경험을 한 우승을 맛본 단장, 감독 등 우승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2년 연속 우승했던 팀은 네, 두산이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죠. 2015년, 2016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는데요. 네. 근데 두산도 사실은 통합 우승을 연속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2015년은 정규 시즌 3위로 포스트시즌에 올라가서 한국 시리즈 정상에 섰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삼성의 이제 뭐 도박 스캔들이라고 야, 해서 맞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네. 빠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통합 우승을 연속으로 한 것으로 좀 뭐 따져 들어가면은 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이 걸어왔던 그 이력이 마지막이에요. 그때 다 통합 우승이었죠. 그때. 예, 네. 꽤 오래됐죠. 근데 사실은 그 LG도 2023년이죠. 재작년에 우승한 다음에 작년 시즌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특히 초반이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LG 도. 그리고 네. 2017년에 기아 우승한 다음에 이듬해 힘들었고요. 그리고 네. SK, 두산, NC, KT, SSG 등이 우승 챔피언 반지를 하나씩 꼈는데 한 시즌 천하로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현상이 과연 우연인가 필연인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떻게 보면 귀납적 접근. 그래서 예, 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없으시거나 조금 더 좀 급하게 결론을 알고 싶다고 보시는 저기 구독자분은 좀 시간을 좀 앞으로 땡기거나 저희 타임 테이블이 있죠. 아니요, 천천히 다 예, 보시면 돼요. 되고요. 다 재밌는 이야기 많이 섞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회수만 보자면은 조금 더 가벼운 주제를 잡을 수 있겠지만 초베테랑 기자의 소명, 네. 예, 그걸 갖고 조금은 예, 한번 다뤄야 할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진지하게 들어갑니다. 진지하게. 예. 사실 두 시즌 연속 우승은 메이저리그도 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예. 야구에서 두 시즌 연속 우승이 어려운 일인데 21세기 들어서는 메이저리그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99년과 2000년 뉴욕 양키스가 2년 연속 우승한 게 거의 유일한 사례인데요. 이유들이 있겠죠. 예, 제가 한 구단 단장하고 통화를 조금 길게 해봤는데 우승 경험이 있는 단장. 예,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우승 구단을 보면은 네. 시즌 전에 이제 전력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상수도 있지만 if라고 해서 잘 된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랑 그런 부문이 있는데 네. 그런 대목들에서 최상의 결과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무래도 우승하려면 그래야겠죠. 모든 예. 게 잘 돼야 되니까. if라는 게 역시 만약이니까 2년 연속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아도 보면 지난해 네.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가 부상으로 사실은 초반에 낙마하긴 했지만 네. 그 오선발 카드로 준비됐던 뭐 김도현 선수, 황동화 선수 등이 뭐 기대 이상으로 잘 해줬고요. 시즌 중후반에 정말 예, 잘했죠. 그리고 네. 김도영 선수가 잘할 것이라고는 누구라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망을 했는데 그 정도로 잘할 것이라고는 사실은 예측하기 힘들었죠. 맞습니다. 리그를 거의- 지배했으니까. 거의 40, 40을 했는데. 그리고 거의. 뭐 네. 한준수 선수, 서건창 선수 뭐 이런 그 이름들이 그 레귤러는 아니었잖아요, 완전. 레귤러랑 백업 사이로 오가는 뭐 자원들이었는데. 백업이었죠, 사실. 네. 예, 근데 뭐 주전급 활약을 했으니까. 냉정해요. 근데 이들 선수들이 또 기대 이상의 이제 수치를 가져오면서 네. 기아의 전체적인 뎁스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뭐 해당 팀 단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아가 지난해
우승 후보였고 맞아요. 굉장히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 2등하고 네. 9게임 차를 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정도의 전력은 사실 아니었다. 게다가 선발 네. 투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는데도 그 전력을 유지해가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맞습니다. 시즌이었으니까요. 그 LG 영경혁 감독이 네. 올해 초반 페이스가 좋잖아요. 좋죠. 그러니까 뭐 2023년 느낌이 난다. 아. 뭐 그때 향기를 뭐 음미하고 있다. 이런 톤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LG도 2023년에 그 시즌 전에 뭐 밖에서 보는 그 분석도 있고 안에서 보는 기대치도 있겠지만 뭐 박명근 선수나 유영찬 선수 이런 불펜의 핵심 카드들이 사실 수면 아래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시즌이 개막한 다음에 튀어 올라왔죠. 근데 이런 선수들을 다음 시즌 그 작년이죠. 네. 상수를 잡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또 개막하고 나보니까 좀 변수가 생긴 거죠. 예. 근데 어려움을 겪었고 근데 올해 보면 LG가 이프가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했던 선수들이 네. 제 몫을 해주고 뭐 있습니다. 예를 지금. 뭐 선발진의 송승기 선수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스윙맨으로 활약 뭐 준비 중인 이지강 선수. 일본산 포크볼을 장착한 예, 이지강.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야수 쪽에는 뭐 송찬희 선수, 문정민 선수 같은 뭐 카드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LG도 이제 이프들이 터져주면서 초반에 예.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는 점. 사실 야구가 2년 연속 우승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메이저리그 162경기, 예. 한국 프로야구 144경기.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회귀가 확 이루어지는 종목이다. 예. 그래서 특별한 아웃라이어가 발생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원래 평균으로 돌아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프들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 이프가 쭉 이어질 것인가를 확신할 수는 없는 이런 종목 특성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승 때 확 튀었던 이프들이 이듬해는 다시 이제 예.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다 예. 보니까 2년 연속 우승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구단들이 우승을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스토리그에서도 예. 과감하게 움직이고 예. 그래서 기아도 사실은 장현시 선수가 LG로 떠났지만 조상우 트레이드라는 아주 강력한 맞습니다. 무브를 예. 만들어냈고 LA 다저스도 그래요. 지난해 우승을 했잖아요. 모처럼 정말 어렵게 지난번 우승 때는 코로나 때였으니까 단축 시즌이었고 그다음에 스토리브에서 막 스넬 데려오고 사사키 데려오고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거든요. 예. 다저스도 지금 3위예요. 물론 승리는 아주 높은 3위지만 예. 그렇게 2년 연속 우승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좀 자극과 예.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데 예. 자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예. 이프는 뭐 없었던 적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승팀이 더 우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예. 흔적이 없던 것도 예. 아닌데 왜 안 나올까? 예, 도대체 말씀하신 왜 안 나올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프가 네. 최근에 생긴 뭐 신조어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야구는 항상 라면 예. 끓이는 종목이에요. 과거 시즌에도 뭐 이프가 늘 있었는데 네. 이제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변화랄까 이런 네. 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비해서 아주 가시적인 실질적인 그 경쟁률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경쟁률이 높아졌다. 예,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이프의 결과가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2012년까지만 해도 8개 구단, 8개 구단 체제였는데 그렇습니다. 2013년에 NC가 들어와서 9개 구단 네. 그리고 2015년에 KT가 1군 무대에 올라오면서 10개 구단 체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8대 1의 경쟁률이 10대 1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초반에 뭐 사실 NC, 예. KT가 놀아왔을 때 그 진입 초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 빠르게 팀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경쟁력이 높아졌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왕조가 좀 이렇게 탄생하는 그 시점으로 좀 돌아보면은 네. 그때만 해도 정말 누가 봐도 만만한 팀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가령 흑역사. 예, 맞습니다. 2000년대 그 초반 예를 들면 2002년입니다. 네. 롯데가 시즌 승률이 2할 6푼 5리예요. 팀 타율이 아닙니다. 정말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35승 1무 97패였는데 승패 마진이 무려 마이너스 62였습니다. 62승을 나눠준 거예요. 나머지 그렇죠. 7개 구단한테요. 그리고 뭐 사실 그 8개 구단 체제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7대 1의 경쟁률, 6대 1의 경쟁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사실 그때 예. 감독들 보면 특정 팀을 상대로 승수를 많이 쌓아서 예. 시즌 전략을 꾸리는 감독들이 뭐 많았거든요. 거의 전승에 가까운 네, 뭐 네. 스코어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2010년 뭐 초반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화가 뭐 김인식 감독하고 한대하 감독 거치면서 좀 굉장히 그 뎁스가 엷어지면서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김웅영 감독의 사령탑이던 2013년에 승률이 3할 3푼 1리, 41승 1무 85패인데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43입니다. 그때도 뭐 42승하고 예. 이랬을 때였으니까 참 어려운 네, 뭐 때가 최근에도 있었어요. 가끔 그런 그 성적이 나오는 팀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2022년에 한화가 승률 3할 2푼 4리로 좀 몰락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정도로 몇 시즌 연속 바닥을 깔아주는 팀이 이제는 없죠. 예. 최근 2년간 키움이 11위를 했는데 두 번 다 승률 4를 넘었어요. 예, 예.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 실질 경쟁률 조금 높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예, 예. 뭐 사실은 또 여기에 더해서요. 네. 이건 사실은 그냥 숫자 예, 싸움이고 예, 뭐 숫자고. 그냥 10에서 8 되고 8에서 예, 10 되고 이거는 이런 뭐 건데 뭐. 다시 20대 1, 30대 1 돼도 우승하는 팀은 우승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게 각 구단이 요새 뭐 보면은 다들 평준화 얘기하는데 그렇죠. 실질적인 전력 차가 좀 좁혀졌고 그게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을 더 끌어올리려고 그 구단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단 운영법이 대동소이해졌어요. 확 튈 수 없는 예. 제도적 완성도 좀 이루어졌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 구단 단장하고 또 다른 구단 단장하고 우승을 경험하고 예,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다르게 하기가 힘든 구조다 지금은. 다른 팀하고 차별화된 뭔가를 진행하거나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르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 예. 그게 확 차이를 낼 수 있을 만큼 예, 압도적인 맞습니다. 뭔가가 없다. 예, 그러니까 각 구단의 매뉴얼들이 비슷해졌다. 예, 음. 레시피가 비슷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또 과거 좀 예를 들어보자면요. 그 왕조 시대 뭐 이렇게 역사들이 있는데 2010년대 중반에 김성은 감독이 이끌던 SK가 있었잖아요. SK 와이번스는 훈련이 동력이었죠. 예, 어마어마했죠. 근데 네. 그 김성훈 감독님이 그때 그 2007년 첫 우승한 이후에 네. 다음에 스프링 캠프 그러니까 팀 훈련 시작하는 게 1월 초예요. 비활동 기간인데 예, 사실은 그러니까 신정 네. 시작하자마자. 예. 근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 불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할 수가 네. 없는 일이고 근데 김성근 감독님 그때 복귀하면요.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 우승한 다음에 당시에 아시아 시리즈라고 있었어요. 코나미컵. 근데 그 일본 도쿄로 가서 예선전에 주니치를 이겨요. 이겼죠 그때. 예. 네. 그래서 큰 뉴스였는데 결승에서 주니치에 집니다. 그때 김강민 공 놓치고 막 그랬던 것 예. 같은데. 그리고 기억에. 무엇보다 네. 주니치 유니폼을 입고 있던 이병규 선수가 맞아요. 도쿄돔으로 밀어쳐가지고 좌월 아주 그냥 결정적인 홈런을 쳐요. 이병기 예. 때문이네. 예, 근데 경기 전에 막 폭망을 네. 했는데 아주 그냥 예, 경기 들어가기 달랐죠. 근데 결승전 패배 뒤에 그 김성근 감독이 SK 그 주전 선수들 일정 확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승팀이잖아요. 우승팀이죠. 그러니까 우승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네. 이제 휴식을 줘야 되는데 네. 귀국 일정으로 비행기 티켓도 다 해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고치 마무리 캠프로 그 나이 많은 선수들 다 데리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원래는 그 대회 끝나고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기면 오고 뭐 지면 오고 이런 결정도 없었어요. 그냥 예.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성훈 감독이 경기 지니까 안 돼. 한국 못 가. 예. 바로 그냥 고치로 틀어서 그냥 예. 훈련을 바로 시작해버린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긴장감 그리고 그때 했던 게 몇 년도 가는 그 힘이었다고 이제 김성훈 감독님 그렇게 복귀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뭐 중요한 거는 하여튼 SK는 독특했잖아요. 뭔가. 근데 지금은 그 방법 쓰기는 어렵죠. 뭐라도 그렇게 하기 힘들고 네. 또 2011년부터 삼성 왕조가 시작되는데 삼성 또한 다른 구단이 하지 못하는 또 압도적인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뭔가가 뭐였죠, 이 뭐 의미죠? 그때 팬들은 예. 다 아시겠지만 예. 강력한 투자. 예,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었죠. 사실 예. 삼성은 뭐 창단 이후로 계속 투자를 뭐 안 한 적이 없을 예.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때도 선수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시절이고 외인 선수에 대한 어떤 연봉 상한 이런 게 없을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주 큰 돈을 주고 아주 예. 좋은 선수들을 막 데려왔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들 뭐 깜짝 놀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메리트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메리트. 일종의 예. 승리 수당 같은 거, 예, 예. 혹은 뭐 경기 때 잘하는 선수들에게 포상을 주는 이런 메리트도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뭐 메리트 가지고 이게 과연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건 메리트는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 예, 예. 2010년대 중반인데 한 팀 에피소드예요. 이제 삼성과 경쟁을 하던 팀인데 3연전에 삼성을 꼭 이겨야 돼.
그래야 이제 순위를 좀 바꾸거나 뭐 추격을 하거나 할 수 있어서 이 팀도 과감하게 메리트를 쓰기도 합니다. 3연전 메리트. 3연전에 예. 대해서 위닝 시리즈 하거나 뭐 그런 이만큼 거겠죠? 예. 상목이 좀 여러 가지가 예, 있대요. 그래서 예. 총액을 이제 이만큼을 걸었어요. 예. 총액을 이만큼을 걸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한 금액을 걸고 시리즈에 돌입했는데 상대팀 삼성 선수들이 에이 그거 갖고 되겠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삼성이 그 시리즈를 이겨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어쨌건 과거에는 SK의 훈련이든 예. 아니면 삼성이 과감한 투자든 이렇게 예. 다른 팀과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들이 존재했잖아요. 그것들이 왕조를 예. 만든 힘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 사이에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메리트도 없어졌고 예. 훈련 기간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들고 이게 리그의 핵심 발전 요인 중에 하나가 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팀이 균형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메리트 없어졌고요. 외국인 선수의 몸값 상한제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샐러리 캡도 만들어지고 이런 거기다가 드래프트 방식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하위 팀이 이제 유리해지는 드래프트 방식, 전면 드래프트를 도입하면서 점점 더 경쟁을 어떤 틀 안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는 턱 튀지 못하게 맞습니다. 이런 예. 공정 균형 경쟁을 만들어낼 수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 이제 한 팀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계속 이어가기가 예. 제도적으로도 조금 어려워졌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승을 하고 나면 예, 우승 후유증이 맞습니다. 예, 요것도 우승- 저희가 또 예, 물어봤죠. 이게 우승 뒤에 어떻게 보면 기쁨이지만 네. 그게 또 후유증으로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올해 LG가 초반에 좋잖아요. 좋죠. 예, 근데 김용일 수석 트레이닝 코치랑 제가 최근에 통화한 적이 있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네네. 올해 스프링 캠프 시작점 2월 1일이죠. 네. 일단 하는데 선수들의 몸 상태가 그리고 올라온 뭔가 준비해온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직전 시즌하고 달랐다고 했어요. 네, 굉장히 그 만족도, 성취도가 올라온 상태에서 캠프에서 기술 훈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요. LG도 2023년에 우승이 굉장히 요란한 29년 만에 우승이었잖아요. 네, 어마어마했죠. 행사도 많았고 네. 우승 뒤에 뒤풀이가 많았던 이제 시즌인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 뒤에 사실은 뭐 시즌도 길다 보니까 11월 13일이 한국 시리즈 마지막이었는데 늦게도 끝났어요. 게다가.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훈련을 하더라도 뭐 온천 훈련을 하는데 온천 훈련 휴식 필요 없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선수별로 이렇게 숙제를 주잖아요. 뭘 준비해라. 맞아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자유훈련 하기 위해서 야구장 나오면 트레이닝 파트에서 이제 도움도 주는데 이 비활동 기간이 그냥 활동 안 하는 기간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알아서 활동하는 기간인데 그럼요. 네. 그 기간이 절대적인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부족했던 거죠. 짧았다. 네. 늦게 끝나고 예, 행사 치르고 나면 예, 근데 지난 겨울에 기아도 사실은 사정이 대동소이했습니다.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예, 아주. 그런데 근데 이봉호 감독이 굉장히 캠프에서도 훈련을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좀 조금 늦추는 측면도 있었어요. 맞아요. 페이스를 올리는 게. 얼바인 캠프 초반에 막 좀 약간 예. 휴식 뭐 몸 예. 기술훈련 들어가기 전에 몸 만드는 과정도 좀 예. 차근차근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부상 변수를 줄이고 네. 사실은 그걸 계산해 두고 움직인 건데 어떻게 개막 전까지는 잘 됐죠 정말. 그러다 개막하자마자 그냥 김도영 선수 다치면서 뭔가 좀 그 궤도에서 어긋나 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우승 뒤에 그 준비 시간의 차이가 사실은 지금 뭐 사실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게 뭐 그렇다고 우승 행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팀별 맞습니다. 우승한 팀은 그게 고민이 되는 예. 부분인데 전 NC 이동욱 해설위원과 통화를 했어요. 이동욱 해설위원이면 우승 감독이죠. 해봤죠. NC 우승 예. 감독을 했죠. 일단 이동욱 해설위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를 한 달 더 하는 것이 주는 피로감 요게 있는 것 같다. NC 우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은 기아만 부상이 있는 것 같지만 함께 한국 시리즈를 치른 삼성에서도 부상이 없지 않거든요. 네. 김지찬 선수도 햄스트링으로 빠졌고 예. 레이에스 선수도 좀 안 좋아서 계속 뒤로 밀리고 뭐 이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보면 이동 해설위원은 그냥 단순히 우승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야구를 좀 길게 한 거, 더 예. 늦게까지 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심성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삼성도 좀 약간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우승팀이 갖고 있는 심리적 부담 네. 이만큼 해놨는데 여기서 더 잘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네. 이만큼 해놨으니까 우리 이제 했어.
라는 좀 반대쪽에서의 후유증도 약간 심리적 후유증이 약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과 기아의 조금 차이 중에 하나는 이동욱 해설위원의 해석은 그런 겁니다. 삼성은 준우승을 했고 야 이제 우승해야지 이런 느낌이 있는 반면 기아는 우승을 했는데 또 우승을 해야 돼. 이걸 지키려는 부담감이 더 커 보인다. 요런 느낌이 좀 있다. 도전자보다는 방어하는 거에 압박감이 크다. 게다가 조금만 못해도 엄청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기저효과가 있어서. 맞습니다. 요런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여기에 더해서 저도 이제 또 다른 우승 경험자 구단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조금 냉정하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승하고 나면 심리적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냥 속된 말로 조금 해이해진다. 예, 그렇군요. 서울대 합격하고 나면 대학 가서 공부하냐. 아니, 요런 표현을 하면서 서울대 지금 나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주 우승이 그만큼 중요한 업적이다. 예, 좀 그런. 서울대 합격한 다음에 공부 안 했습니까, 이용윤 기자는? 공부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어쨌든 그렇군요. 일단 진행하세요. 예. 이게 결승선 통과 후유증이라는 거 하더라고요. 마라톤 막 달리고 나서 1등으로 딱 테이프를 끊고 나면 그런 이렇게 심리적 좀 풀어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이슈를 하나 제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선수들의 경우 굉장히 큰 성취감을 얻고 연봉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거액의 우승 보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요 자신의 위치가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측면과 함께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갖는 선수들이 많아진다. 예, 그게 뭐 그런 썰들이 좀 있었죠. 예. 실제로 조금 있다. 근데 그 우승 보너스로 아파트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요거에 대한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어디다 맡겨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그 구단은 그래서 그런 어떤 후유증을 줄이는 차원에서 금융 교육을 했대요. 자산 관리 교육, 금융 전문가가 와서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약간 좀 해이해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구단의 규율이라든가 지켜야 할 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무너지진 않아요. 예. 다 선수들이니까 운동 잘하는 선수니까. 근데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 있다. 예. 여기까지는 안 했던 일인데 여기까지 하고 요것까지 안 했는데 조금 더 밀려나고 이런 과정들이 외부 시선에 좀 보이는 게 있어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떤 라인이 밀리지 않도록 지켜야 할 선이 밀리지 않도록 좀 잡아주는 고참 선수단 요런 고참 라인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뭐 팀 전체 분위기에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무너지는 건 아닌데 조금씩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작년에 여기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볼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기아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8승 11패고 두산과 공동 8위에 머물렀어요. 뭐 마이너스 3이긴 한데 순위는 지금 밑에 워낙 중위권이 촘촘하다 보니까 제가 한 구단 이제 실무 관계자, 실무진 리더랑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분 기아 얘기를 좀 나누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기아가 이제 작년처럼 앞서가는 상황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적어도 최상위권에서 싸울 수 있는 타이밍은 시점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시점이 문제지. 그거는 뭐 전체 흐름을 볼 때는 기아는 상승 새를 탈 것이라는 뭐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다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3인데 19경기밖에 안 치른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LG도 처음 꽤 많아 한 30경기 치렀을 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러다가도 뭐 중간 시즌 중간하면서 1위를 위협한 적도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고려하면 뭐 아직 뭐 당연히 무너진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순철 SBS 해설위원 또 기아 분석을 자주 하시고 특강이라고 평가하셨는데 뭐 그 얘기를 또 굳이 또 지난해는 또 기아 무조건 우승한다 그래서 사실은 맞췄어. 적중을 했고요. 근데 이순철 위원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몇 가지 포인트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그 야수진 타선을 보면은 김도영, 김선빈 선수가 김도영 선수는 조금씩 합류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세를 하면은 야수진은 밖에서 보는 것만큼 안에서 보는 계산만큼 돌아갈 것이다. 공격진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제가 그 김도영 선수 지금 뭐 계속 뭐 그 무대 밖에 있는데도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속으로 자기 속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나 미안하고 지금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돌아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게 90년대 해태 이종범 선수 있잖아요. 비유도 많이 됐잖아요. 이정후 아버지. 그런데 그 94년에 이종범 당시 선수의
WAR이 11.83이었어요. 근데 김도영 선수는 지난해 8.32로 조금 숫자상으로는 떨어지는 것 한 차이가 같은데 나는데. 사실은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종범 선수는 당시에 유격수였는데 네. 수비에서 WAR 수치를 올려요. 그런데 김도영 선수는 작년만 해도 3루수에서 조금 실수가 잦아가지고 까먹었죠 좀. 예, 수비 WAR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라 공격만 보면 거의 엇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종범 선수가 당시에 있고 없고 올드 팬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구단의 그 활력소나 생기가 다른지.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오면은 기아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셨고요. 네. 근데 진짜 정말 중요한 관건은 다른 데 있죠. 예. 근데 공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공격 쪽에서는 큰 예. 문제는 없어 보여요. 김동준 예. 선수가 돌아오면 더 강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기아의 팀 OPS가 리그 딱 평균이거든요. 예. 0.708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홈런을 20개 때리면서 장타력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사실 그 시즌 야구는 평균력이 요소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시즌 초반 가장 빨리 안정화되는 기록이 순장타율이고 이렇게 기아가 장타를 때리고 있다는 점은 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 김도영 돌아오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공격 쪽의 요소는 확실히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김선빈 선수도 네. 김도영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김선빈 선수가 그 라인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그 뭔가 파생적으로 주변 타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상대가 느끼는 위원은 압박감도 보더라고요. 크죠. 그래서 네. 두 선수가 가세했을 때 달라질 것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순철 위원은 타선은 아마 그냥 곧 돌아온다. 시간 네네네. 문제라고 보는데 결국에 관건은 투수 쪽. 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선발만 놓고 보면 사실은 기아가 지금 선두 달리고 있는 LG보다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았죠. 검증된 투수들이 있었으니까요. LG는 조금 좀 변수들이 있었고요. 네. 외국인 투수 쪽에서도 조금 물음표가 없지 않아 있었던 그렇죠. 게 사실인데 지금 뚜껑 열고 보니까 LG는 선발진이 너무 좀 잘 돌아가고 사실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지금 6주 지금 공백기가 생기긴 했지만 근데도 지금까지 심리적으로 뭐, 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맞습니다. 워낙 나머지 4명이 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뭐 대체 선수 6주면은 대체 선수도 뭐 필요하다면 영입할 수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아 선발진 중에 특히 자완 그 베테랑 양현종 선수 네. 그리고 뭐 영건이죠 윤영철 선수가 개막 이후 생각보다 너무 좀 안 좋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는 4경기에 3패 평균 자책이 6.64고 윤영철 선수는 2경기에 나와서 3이닝만 버텼어요. 그러니까 뭐 따르는 숫자는 너무 안 좋죠.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그 6월 복귀 예정인 이의리 선수가 그 시즌 전 계산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카드랑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예, 그렇게 보이고요. 또 김도현 선수가 뭐 개막 이후 꾸준히 그 5선발 자리에서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유지해주는 거 이런 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게 워낙 내일은 워낙 좋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곽도기 선수 부상으로 이탈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좌완 불펜 자리가 예, 하나 비었죠 이제. 예, 자완 불펜이 사실은 수적으로 모자란 거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뭐 최지민 선수 있고 이준영 선수가 조금 페이스가 안 좋은데 왔는데 올라올 수 네네. 있는 거고요. 거기다 또 김대유 선수가 조금 뭐 해줄 수 있는 필요한 범위가 부분에 있죠. 이제 원포인트 쓸 수 예, 있으니까. 근데 무엇보다 저 키맨이 이순철 위원은 조상우 선수를 보더라고요. 예, 새 자원이죠. 근데 조상우 선수가 뭐 9회든 8회든 7회든 다 던질 수 있는 그렇죠. 카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조상우 선수가 뭐 시즌 아주 극초반보다는 조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 키움에서 던졌던 만큼의 슬라이더 각이 안 나온다. 슬라이더가. 네. 슬라이더 각이 나와야 조상우 선수 특유의 그 콤비네이션이죠. 패스트볼 네네네. 하고 조금 이렇게 타자를 교란시킬 수 있는 좀 무기가 될 텐데 그 대목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지목을 했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이제 어쨌든 새로운 자원이니까 얼마나 더 광범위하게 역할을 해줄 것인가. 예. 실제로 조상우 선수는 슬라이더의 위력 9위만으로도 사실 상대 네. 타자를 압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요게 좀 살아나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아는 선발 평전 나쁘지 않아요. 네. 양현종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내일과 올로가 나쁘지 않고 나머지 메울 수 있어서 선발 평균 자책은 3.45로 리그 3위거든요. 근데 지금 구원 평균 자책이 6.02로 9위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펜진을 좀 세팅을 다시 하고 사실은 이제 불펜진 잘하려면
타자들이 좀 쳐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쳐줘서 불펜의 부담을 줄이고 불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불펜 평자가 낮아지는데 그 부분은 단순히 뭐 불펜 투수를 누구로 교체하고 바꾸고 순서를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이기는 쪽으로 끌고 갈 때 맞습니다. 이게 좋은 예.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야수진이 지금 정상화되는 거랑 연동돼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뭐 네. 진행될 것 같고요. 이제 25일이에요. 오늘 얼마 안 남았네, 25일에 금방. 네. 광주에서 기아와 LG가 두 번째 이제 만남을 갖죠. 3연전을. 예, 그런데 이 두 팀 모두 거의 풀 전력으로 붙지 않을까. 김도영 선수 이제 복귀 시점이 조금 변수는 있지만 네. 25일쯤이면은 뭐 가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LG 예. 로테이션 봐야겠지만 이제 에란데스가 빠진 자리 뭐 대체 선수 들어갈 수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아의 롯데가 되게 중요한 매치업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기아의 내재된 힘을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욱 해설위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예. 것 같다 지금. 선수들이 움직임도 나쁘지 않고 돌아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그 야구 오래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이렇게 요만큼 볼 게 아니라 좀 이만큼 봐야 된다는 네, 거. 그렇죠. 예, 그거 숲을 흐름을 봐야 고려하면 되니까요. 예. 네. 뭐 기아 물론 팬들 여러분 답답하시고 이범호 감독 표정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이긴 하던데 뭐 그럼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러면 지금은 시즌 진짜 초반 중에 초반이고요. 네. 앞으로 아마 5-6번은 전체 구도나 그 흐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야구 보는 재미가 예. 저희도 야구 오래 와봤지만 야구의 예. 매력은 일희일비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기면 좋고 오늘 예. 지면 슬프고. 거의 뭐 그냥 맞습니다. 예. 뭐 그냥 뭐 저는 매 시간 또 이게 또 저희가 또 요동치니까. 요즘 하나 또 확 올라오고 예, 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예. 자, 정리하시죠. 아주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이렇게 오늘처럼 딥한 얘기도 예. 깨끗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예. 진지한 표정으로 인사드릴게요. 예, 깨끗하셨나요? 깔끔한 깨끗한 정리. 표현에 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